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제가 거기 있는 그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네,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친구들이 저 이거 보는 거 너구리 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구리 같기도 하고 진짜로. 아, 찍히고 있는 건가? 아. 네. 이제 병정고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자녀분들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작년에 제가 병정고 수업을 담당했던 이제 저랑 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김영 선생님이라고 계시고요. 올해는 또 한 분이 이제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병정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시험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을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작년 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병정고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범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교재,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부교재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만 달랐어요. 네, 점점 올라가고 계신 거 아시죠? 시험 난이도가. 작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일단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시험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출제 범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교과서가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3월달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이게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시험 범위가 나오는 게 느려요. 예,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있는 게 아니라서 해당 시험 범위, 잠깐 선생님, 일로 와 보실래요? 예. 원래 제가 3시 반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이렇게 늦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김혜영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려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좀 느리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준비를 시험을 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를. 왜냐면 모의고사 전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가 항상 느려요. 그래서 얘가 대비하기가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시험이 12월 셋째 주였는데 11월 모의고사가 기말고사에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1학년, 2학년 애들은 3월, 6월, 9월, 11월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11월 28일인가 봤어요. 그래서 시험 3주 남겨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한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시험 범위에 있는 걸 완벽하게 일단 꺼내놔야 돼요. 저희도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려면 얘네 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이제 벅차잖아요. 영어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해야 되니까 특히고 한국사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나오기 전에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교과서와 이제 올림포스겠죠.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는데 이제 올해 바뀔 거예요 아마. 4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가 4년째였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리셋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기출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리셋이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본 애들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예, 이전에 익숙했던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보시면은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가 교과서에서 4문제가 나오고 모의고사 10문제, 그다음 올림포스에서 11문제가 나온다. 네. 근데 병정고 시험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말 중간고사에서 평균이 48점이었어요. 2학기 중간고사 평균이. 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수업을 하면서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적은 처음 봤습니다. 전교 1등이 92점이었어요. 100점 맞은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1등급 컷이 78점 몇. 네. 그리고 2등급 컷이 68점 몇. 그러니까 60점대만 나와도 2등급이에요. 그 다음 3등급이 63점 몇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시험이 특히 뭐가 어렵냐면요. 주관식도 주관식인데 객관식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객관식 문제 중에서 뭐가 어렵냐면
주제나 이렇게 요지나 이런 걸 찾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제 요지를 찾는 문제가 그 핵심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능에서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거기서 틀리면 나가리예요. 어차피 뒤에 있는 것도 틀릴 거니까. 근데 얘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 올해 병정고를 제가 올해 몇 년째?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6년째 들어가요. 6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병정고 선생님들이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드릴 텐데 병정고 선생님들이 이상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진짜 이상한 자부심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부터 나타났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열받은 거예요. 영어과 선생님들이.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래, 내가 그럼 내신이라도 이렇게 내줄게.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쉬운 문제를 어렵게 내세요. 근데 그게 영어로 이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가 이렇게 다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 주제 찾는 문제들이 5개가 1번부터 오지선다니까 5개까지 했는데 제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해서 저는 고등교육 자치를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임용고시를 보시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되게 어색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어색한 표현들에서 선생님들이 억지로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엄청나게 명확한 근거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가들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 한 2-3분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꼬아내요. 속된 말로 하면은 정말 더럽게 내죠. 근데 이게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어렵게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잖아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더러운 문제, 깔끔한 문제 엄청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왜냐면 오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50분 동안에 29문제였어요. 문제 수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저기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25문제를 넘기지 않습니다, 거의. 얘네들 29문제 막 30문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50분 동안에 29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2분이 채 안 돼요. 엄청 빨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빨리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골라내라 쉽지 않습니다. 다 더럽거든요, 지문들이. 그러면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케이스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몸속에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정고를 어쨌든 진학을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 아시죠? 올해 이 병정고 입시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뭐 저보다 다 잘 아실 거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시죠? 얘네 지금 평균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 이번 평균 점수가 190이라면서요. 입학생들 평균 점수가. 그럼 선생님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으세요. 평균을 보고 내시지. 2018년도 올해 졸업한 애들 그때 처음 커트라인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또 생겨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가 4년이에요. 그죠? 4년 내내 난이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상황, 상태에 따라 가지고 상대평가 내에서 그 기준을 내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수준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를 결정하세요. 아마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된 아이들이 일단 잘 보냐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 한 분 한 분씩은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속으로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2가지가 있어요. 병정고를 들어오는 아이들의 상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중학교 때 내신만 챙긴 상황이 있고 중학교 때 내신 외에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겪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입학 점수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190이가 2명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게 당연히 얘가 시험을 잘 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내신만 챙겼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첫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아이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좋은 성적을 거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시험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사실. 예, 지금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전에 병정고 아이가 저한테 올해 졸업생이에요. 올해 그 병정고 그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애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제가 전교 2등하고 전교 4등이 저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상황을 다 알아요. 일단 전교 1등. 수시로 의대를 갔습니다. 단대 의대. 전교 2등. 다 떨어졌어요. 네. 수시 의대 다 떨어졌어요. 정시로 고대 공대 붙었습니다. 안 갔어요. 재수학원 갔습니다. 전교 3등. 얘가 전교 1, 2등이 서울대 직윤을 안 받는다고 해서 꿀 빨았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직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 갔어요. 전교 4등이 방금 왔다 갔어요. 방금 왔다 갔어요. 내가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머님들한테 혹시 해드릴 말씀 있냐, 내가. 넌 방금 졸업한 애들이니까. 제가 이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얘기를.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의대 다 떨어지고, 정시도 의대 다 떨어지고. 얘는 의대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정시로 했을 때는 연고대 공대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의대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기숙학원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진짜, 이 시기부터 봤던 친구예요. 1차 개강이라고 해가지고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3년을 넘게 봤어요. 저랑 진짜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봤으니까 진짜 내적 친밀감이 엄청난 친구예요, 진짜로. 떠나보내기가 진짜 아쉬울 정도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한테. 병정고의 장점이 뭐냐고. 장점이 뭐냐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꼭 해달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공부 분위기가 좋대요. 네. 공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진짜. 정말 좋대요. 기숙사 얘기를 물어봤어요. 기숙사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자기 생각에는 들어가는 게 낫대요. 왜냐면 그 안에서 애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3, 4, 5, 6 모여있을 때가 있대요. 애들이. 그 걔들 거기서 뭐 해? 뭐 얘기하는 거야? 잡담하는 거야? 아니래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막 논의를 한대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아, 이런 고등학생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딴 얘기하지, 뭐 게임하고 이런 얘기하지. 축구 선수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는 건데 아마 정시에도 엄청 유리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블라인드가 일단 시행이 지금 몇 해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제한적이에요. 아시죠? 뭐 독서 기록 같은 거, 동아리 기록 같은 거 전부 다 거의 3특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수능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단점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선생님들이 너무 무성의 하시대요. 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너무 무성의 하다. 왜냐면 자기도 전교 4등 정도나 됐는데도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챙겨주는 게 많이 없으셨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챙기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해주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머님들께는 사실, 어머님들도 중요할래나? 급식이 맛이 없대요. 중요한 건가요? 어머님들께도?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을 때 뚜렷해요. 공부를 하기엔 되게 좋다는 거예요. 단점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난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좀 무성의 하시다. 챙겨주시는 게 별로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급식이 맛없다. 공부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병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특히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공부를 이제 하냐라는 게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병정고가 기숙사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도. 얘가 전교 4등인데 내신이 어느 정도냐면 1.5몇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2등까지 했습니다.
예, 그때 1.2인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1등 1.0이었어요. 전부 다 맞아가지고. 예, 얘가 최종 4등은 끝냈거든요. 솔직히 병정구에서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의대 안 썼으면 아마 치대나 한의대 정도를 썼으면 붙었을 거예요, 아마. 의대라서 안 붙은 거지. 근데 얘는 곧 죽어도 의대였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1.5 정도 맞으면 공부를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를 예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전 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밖에 안 보고 제가 이전에 이후에는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아, 머리가 좋은가 보다. 저는 어차피 그거밖에 못 보니까 수업도 열심히 잘 듣긴 하지만은.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럼 공부 얼마나 했냐 물어봤어요. 학기 중에는 수업 듣는 거를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한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그럼 학교 끝나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어쩔 때는 이런 것도 있대요. 불 켜고 한 적도 있대요. 사감 선생님이 끄라고 해가지고 예, 불 켜고 한 적도 있대요. 방학 동안에는 얼만큼 했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학 동안에는 최소 13시간을 했대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역시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병정구의 좋은 점이 아까 이제 연결되는 거긴 한데 뭐가 좋냐고 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도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한 애들 모아놨으니까 어차피 한두 명 정도 빼고 예,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두 명 정도 빼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안 하는 애 빼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공부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얘는 어쨌든 간에 성과를 냈잖아요.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보시면 다음을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문항 세부 분석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항 세부 분석이 쫙 있거든요. 이게 문항 세부 분석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제가 적중시킨 내역이에요, 저희가. 그럼 보시면 다 적중돼 있죠? 네. 아, 진짜예요. 다 적중이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와 저희가 자료와 매치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잖아요. 한 2문제 빼고. 2-3문제 정도 빼고. 저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양을 엄청 많이 줍니다. 과제 자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금 병정구 아이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가 이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비 과정으로 해서. 근데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더 많이 줘요. 왜냐면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봐야 돼요, 무조건 내신은. 그래야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일주일에 많게는 한 250문제 혹은 한 300문제 정도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 2회반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주 1회반만 했어요. 그럼 애들이 저한테 수업을 와서 듣잖아요. 그럼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와서 듣고 진도를 다 나가고 저는 이걸 왜 주는 거냐면은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고. 근데 병정구 애들이 이건 어머님들도 좀 현실적으로 아셔야 될 게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오니까. 주말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반은 애들이 과제를 안 해오잖아요. 과제를 안 해오면은 학원에 남기가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왜냐면 다음 수업을 연속해서 다니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애들은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영어 듣고 오후에 뭐 국어 듣고,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국어 듣고, 그 다음에 수학 듣고, 뭐 과학 듣고, 하루 종일 이렇게 뺑뺑이를 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애들은 요 수업을 들어왔는데 수를 안 해왔어요. 그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중반은 올해 남길 겁니다.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을 오기 때문에. 근데 주 1회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단어 시험을 보더라도 남겨서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수업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병정구를 가서 이 상황에서 해내려면 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주도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주도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 있잖아요, 얘가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1.5, 그러니까 전교 4등으로 끝냈다는 애가 자기 들어올 때 입학 점수가 182등이었대요.
입학 점수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중학교 때니까 뭐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자기주도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학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막 하고 그랬겠죠. 근데 얘는 3년 내내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얘는 기숙사를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기숙사 일단 들어가 보고 이런 애들도 있대요. 안 맞아서 바로 나가는 애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좋대요. 괜찮대요. 근데 얘가 자기도 이제 자기주도가 그렇게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주도성이 생겼대요. 왜 생겼냐면 기숙사에 있으면 어쨌든 주중에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짜고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고 시행착오를 겪긴 겪었대요. 근데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자기가 주도해 봐야지 생기는 거예요. 맨날 자기주도성 좀 해봐봐. 그러면은 근데 하지도 않으면 주도도 생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자기주도성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계획도 세워보고 틀린 문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그게 좋대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주일 동안 저를 안 보니까. 중학교 때는 어머니들 막 그렇게 애들 보내시잖아요. 막 뭐 한숨 계속 학원에 보내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병정고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 맞거든요. 왜냐면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다 4단이나 되니까. 수능에서도 절대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저도 필요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맞으면 대학을 못 가요. 어차피 연대는. 근데 수학 공부해야죠. 그리고 병정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학년 올라간 애들 문과생 비중이 36명이랍니다. 네, 그 문과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학교는. 네. 이과학교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냥 이과학교로 그냥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말 그러려면. 그럼 36명밖에 없잖아요. 문과가. 그럼 문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등이 1등급이에요. 과목당. 예, 한 명씩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이과 애들이 그렇게 압도적 다수로 많다는 건 뭐냐면 2학년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학, 과학이 말도 안 되게 양이 많아져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3과목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선행하는 애들은 미적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아니, 한 과목별로 따졌을 때. 그럼 그거를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저를 안 보고 집에 가서 해와야 되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과제를 안 해온다? 그럼 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런 애까지 봤어요. 아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서 51점을 맞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4등급이었어요. 이때 51점인데도 4등밖에 안 돼요. 더 안 떨어져요. 예. 근데 기말고사 때 시험이 평균이 48점이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요. 학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혼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시험은 좀 쉽게 내실 줄 알았어요. 물론 쉽게 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다음 시험에도 100점이 한 명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얘예요. 예, 51점을 맞았는데 그 다음 시험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얘가 10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예, 얘가 혼자였어요. 유일하게. 근데 얘가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1학기 내내 시험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한 게 많이 없었어요. 딱 내신만 했었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도 이렇게 됐었죠. 근데 얘가 한 게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학원 꾸준히 다니고 과제 꾸준히 해오고. 그러니까 이때 터진 거죠. 근데 애들이 시점이 다 달라요. 터진 시점이. 어떤 애들은 빨리 터질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많이 없다면 지금. 근데 이미 처음부터 1등급을 맞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도 수능을 시간 재고 풀어봤을 때 한 95점 정도 맞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딱 못 봐. 그럼 애들이 충격을 받는 게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한 번도 못 받은 점수를 받으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그 애들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하기 싫다. 뭐 저 정시 파이터 될래요. 뭐 이런 거 해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아까도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병정고에 모여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학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의 차이고 지식이. 그러니까 그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 지식이 터지려면 공부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중학교 때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이 계속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못 봐요, 어차피. 예. 어느 정도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그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약간 푸시도 하고 과제도 주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주도성을 하려면 공부 시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옆에 적중 내용 같은 거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점을 맞을 애들이랑 70점을 맞을 애들이랑 80점을 맞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죠. 그 당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바라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자기주도성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고 자료 주고 과제 주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겨울방학이 이제 거의 갔잖아요. 겨울방학 이제 갔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뭐 병정고 아이들도 있고, 뭐 세마고 아이들도 있고, 뭐 국제고, 화성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딱 보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애들이. 2, 3주 하죠. 내신 기간 2, 3주 하죠. 그것도 길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 2주 만에 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1주 만에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 안 통해요. 절대 내신 기간에 통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을 6주를 잡아요. 어쩔 땐 7주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결과를 내려면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쌓여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얘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후회되는 게 있냐? 너 그럼 병정고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병정고 선택할래 안 할래 물어봤어요. 진짜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대학을 갈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장 아쉬운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죠 아세요? 추억이 없대요. 추억이 없대요, 친구들하고. 그럼 이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맞아요. 추억이 없겠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추억이 어딨어. 맞잖아요. 친구들은 안 사귀었을 때니까. 맞죠? 왜냐면 계속 공부만 했을 거니까. 몇 명 있대요. 그 어떤 친구들이냐 하니까 자기랑 문제 어떻게 풀지 얘기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어떤 추억을 쌓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목표가 입시를 하는 거라면 맞는 방향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미리 제가 나중에도 이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할 때 미리 말씀드릴 텐데 절대로 어머님들 애들한테 그 시험 못 봤다고 하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솔직히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봐오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올해도 그렇고 막 의대 간에 뭐 서울대 간에 연대 간에 고대 간에 많거든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모든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이거는 진짜로 이게 제가 이제 내린 현실적인 결론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과하게 푸시를 하잖아요. 저 그런 애들 중에서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마고에서 올해 전교 1등 하려고 현역으로 의대를 간 애가 있거든요. 걔가 지금 제 조교예요. 저 그 어머니랑 3년 가르치면서 딱 한 번 전화해봤어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애가 알아서 잘하니까. 맞습니다. 애가 알아서 잘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채점을 해주신대요. 애들 과제를. 고등학생인데 채점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채점을 왜 해주시냐고 제가 물어봐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애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애가 안 하니까 본인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절대 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채점하니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지까지는 제가 그렇게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채점을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고 결과가 항상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좀 맡겨주고 신뢰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마이크로하게 하나씩 이렇게 관여하시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케이스입니다, 그냥. 예, 그냥 그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제가 엄청 많고 항상 그 다음에 수업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병정고 아이들이 한 전교생이 한 280명 정도 되는데 저한테 수업을 저희 팀한테 수업을 들었던 애들만 72명이에요. 네.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컨텐츠와 좋은 수업을 제공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뭐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만약에 첫 자녀시라면 걱정이 좀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영어만큼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수업을 듣는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뭐 수업을 안 듣는 어머니들도 혹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오늘 여기 계속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거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팀이라고 맞아요. 네.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항상 1, 2학년 수업은 저는 1시간만 들어가요. 고3 수업만 3시간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업들은 여기 계신 김혜영 선생님, 그리고 올해 또 선생님 한 분 또 오시거든요. 또 그 선생님 한 분 또 같이, 그러니까 여긴 지금 9시인데 선생님 또 한 분 합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들어가요. 네, 저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수업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 써 있죠. 일요일 날 수업도 있을 건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혜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세요. 저는 그 수업에 들어가진 않고요. 근데 그 수업에도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마감이 됐었어요. 네, 수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워낙 네, 마감이 됐었고 나머지 뭐 평일 수업이랄지 이런 수업,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 같은 교재, 같은 과제 전부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팀 안에서는 다 통일성을 갖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수업을 아마 잘 해주세요. 네, 네. 주 1회반이랑 2회반은 들어갈 때 약간의 실력차.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올해는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머님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작년에 주 1회반이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주 2회반이 있었거든요.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된지 말씀드릴게요. 주 2회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왜 안 하게 됐냐면 되게 웃긴 이유긴 한데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자존심을 상해했어요. 주 2회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주 1회반 자기 친구는 주 1회반을 가고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 2회반을 내가 하니까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 공부를 나는 잘 해. 근데 왜 내가 주 2회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주 1회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주 2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왜냐면 부족하면 그만큼 더 해야 되니까.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확인 테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주 1회반은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수업, 왜냐면 진도가 범위가 많으니까 수업하고 단어 시험이랑 나중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정도? 실제 시험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정도 확인밖에 못해요. 근데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이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뭐 문장 테스트 같은 것도 보던지 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 주 2회반을 넣으신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주 2회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걸 할 거니까. 그럼 주 1회반, 주 2회반 차이점이 뭐냐? 그 수업을 하면서 체크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이 시점에서 좀 쌓인 게 좀 덜하다. 그럼 주 2회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옮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본인이 약간 좀 이렇게 덜 채워져 있다? 시험을 봐봤는데 결과가 그러면 저는 주 2회가 시간이 된다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실력을 키우고 1회반으로 옮겨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학교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봐서 수준별로 나누는
아니요. 학교별로는 무조건 나뉘어져 있죠. 어차피 병종교 반이니까. 네네네. 거기서 또 테스트를 봐서. 네, 거기서 테스트를 봐서. 근데 이게 테스트를 보기 원하시지 않으면 굳이 엄청나게 꼭 보세요. 이걸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냐면 어쨌든 애들이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주의대반으로 간다. 그러면은 되게 허덕일 거예요.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병종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를 꼭 안 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그냥 토요일 날 듣고 싶다. 그러면 상관이 없으세요. 그 시간에 그냥 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럼 주중 2번간은 테스트를 봐서 병종고 반을 레벨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중반에 토요일반이, 화목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반 하루가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를 봐가지고 제가 상담을 직접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 2예반 하는 게 낫겠다라고 추천을 드리죠. 근데 주 2예반은 예를 들어서 애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 1예반 그냥 들으셔도 돼요. 다만, 주 2예반을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 실력이 만약에 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경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병정고 반은 맞아요. 병종고 반. 네, 다 이거 이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병정고 반으로 계속 갑니다. 그럼 주 2회반에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받을 게 꿀이냐는 구성을 네, 그래서 아, 네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 그렇죠. 제가 전에 잠깐 네, 네. 토요일 반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반이 아, 토요일 반에 다니고 혹시 그 시험을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토요일 반 지금 현재 다니고 네. 있는데 이제 3월부터는 바뀐다고 제가 문의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3월반은 지금은 레벨로 나눈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3월부터는 다 똑같이 반으로 이제 똑같이 한다. 네. 이렇게 전에 받았어요. 아, 지금은 최상위 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죠? 맞아요. 지금 최상위 반인데 나중에 병정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최상위 반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 그 차이보다도 네. 그 레벨이 아니라 다 병정고가 이 시간 되면은 이 시간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한다고. 네, 맞아요. 레벨에 상관없이 그렇게 안내를. 그래요? 네, 아, 그렇기 그거 때문에 네. 이 시간이 안 되면 시간도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화목 담당 때문에 네네. 여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시간이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네네네. 토요일 반이 그럼 아예 안 되시면 토요일 반이 아예 안 되시면은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일요일 반 혹은 화목 반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지금 최상위 반은 어쨌든 시험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최상위 반이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토요일 반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최상위 반 수업이 클로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뭐 병종고반, 세목반 이거 다 생겨요. 그럼 그거는 그 최상위 반에 있는 아이들이랑 상관없이 병정고를 원하는 애들은 그 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새로 이제 병정고 반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네, 시간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거는 그럼 이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중반을 해야 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중반도 뭐 다 똑같다면 사실 별. 그죠? 과제는 다 똑같아요. 교재도 다 똑같고 다만 수업 시간에 확인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네. 테스트를 해서 레벨로 주중을 나눈다고. 아, 맞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잘못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주중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이 안 되는 애들 위해서 주중반을 더 깐 건 맞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요소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약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걸 더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과제나 이런 건 다 동등하게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좀 확인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렇게 좀 3시간, 3시간. 아니에요. 2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이제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하는 거죠. 주중반, 그죠, 하죠. 근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돼가지고 병정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 같은 주일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중반은 아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몇 명 정도 시켜요? 한 클래스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8명? 네, 28명 있었고 뭐 25명 있었고 세 반이 있었거든요.
28명 있었고, 뭐 25명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반 같은 경우는 22명, 23명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주중반에는 레벨이 몇 개 정도? 주중반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예요? 네, 화목반 딱 하나예요. 거기서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중반에 오는 레벨 테스트는 어떤 용이냐면, 주중반에서 2회 들어야 될 애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문제를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한 10개 이하로 맞았어요. 그럼 걔네들을 주중반으로 추천을 하죠. 근데 이 20개, 10개, 뭐 12개, 13개 맞았어요. 그럼 걔네는 주일에만 받아도 된다라고 추천을 하죠. 그 화목반 안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네. 그 부분에서 아,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아, 화목반 안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네, 이제, 예, 그 안에서는 레벨 하나도 없어요. 네. 네네네네네. 예. 아, 그 말씀이셨어요? 네. 화목반 안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 안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맞아요. 네네네. 화목 안에 레벨이 있나? 아니.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네네. 아,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거죠. 예, 죄송합니다. 네. 화목반 안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여기 금요일 반에는 뭔가요? 금요일 근데 금요일 반 수업 있어요. 네, 그것도 주일에 반이에요. 네. 지금 있는 포맷이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화목반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